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하락하여 지금까지 대통령직에 정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직무수행에 불만을 품은 유권자들은 그에게 가장 낮은 직무수행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불만은 2024년 대선 가상대결에서 처음으로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대1 대결에서 바이든은 트럼프를 4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제3당 및 무소속 후보를 고려하면 그 격차는 6포인트까지 벌어집니다. 흥미롭게도 이들 후보의 지지율은 17%에 달하며 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8%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그룹은 설문조사에서 바이든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을 표명했지만 선거일에는 여전히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권자의 23%만이 바이든의 정책이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53%는 바이든의 의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유권자의 약 절반은 트럼프의 과거 정책이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37%는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은 현저히 낮아 37%만이 그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는 그의 대통령 임기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61%는 그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바이든노믹스도 유권자의 30% 미만이 선호하고 절반 이상이 싫어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바이든과 민주당에 상당한 좌절을 안겨주며 일부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77세 트럼프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경고와 함께 81세 대통령의 체력에 대한 우려가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당의 내러티브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뉴햄프셔주 고프스타운에 사는 53세의 공화당원 에이미 코즐로프스키의 의견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코즐로프스키는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 나라가 번영했다고 믿고 있으며 사업가가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체조시설을 운영하는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반영하여 학부모들의 비용 절감 조치와 사업체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내러티브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 지형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조사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그의 캠페인이 지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낙태 문제를 더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바이든이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슈는 역사적으로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이슈였으며 추가 지지를 얻기 위해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선 투표를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다른 설문조사 질문에서 민주당에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어 선거가 다가올수록 바이든을 지지하도록 설득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의 2020년 선거연합의 일부가 현재로서는 확약하지 않았지만 선거일까지 바이든을 지지하기 위해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화당 여론조사 업체 토니 파브리치오는 민주당의 불만을 품은 유권자로 분류된 24%의 유권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플레이션, 개인 재정 또는 국가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당원들입니다. 이들 중 약 16%는 대선 투표를 결정하지 못했고 7%는 현재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밝힌 유권자의 87%만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는 이전 지지자의 94%를 유지하고 있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만을 품은 민주당 지지자는 최근의 긍정적인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가진 광범위한 그룹의 일부입니다. 국내 총생산의 급증, 인플레이션의 완화, 견고한 노동시장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3분의 2는 경제가 나쁘거나 좋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3분의 2는 바이든의 재임 기간 동안 경제가 악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48%는 현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데 의구심을 표하며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만연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바이든은 특정 유권자층의 지지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제 및 개인 재정과 관련된 우려를 해결함으로써 특정 이슈를 활용하고 미정 또는 불만을 가진 유권자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연합의 핵심 요소인 젊은 유권자들은 특히 경제 불안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35세 미만의 유권자의 3분의 1은 경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령층의 회의적인 시각은 65세 이상 연령층의 40% 지지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민주당 여론조사 업체 보시아는 바이든 대통령이 젊은 유권자, 흑인 및 라틴계 유권자를 포함한 민주당의 주요 그룹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투표의 핵심인 이들 그룹은 현재 경제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2022년과 2022년 선거에 비해 열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바이든 연합의 재건이 가능하다는 낙관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비관론이 지배적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응답이 이전 여론조사의 20%에서 26%로 증가하면서 경제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된다면 바이든의 정치적 입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바이든의 접근 방식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화해 왔습니다. 행정부는 새로운 공급망 협의와 같은 조치를 도입하고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가격 게이징을 억제하는 요청을 받아왔습니다. 바이든 캠페인은 또한 트럼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어 트럼프가 재임 중 잠재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인물로 존재해 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측근들은 민주당이 경제 문제와 국경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려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대중의 시각은 대체로 고정되어 있지만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일부 자질은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답자들은 트럼프를 바이든보다 더 부패한 인물로 보고 있으며 정직성 측면에서는 바이든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소송에서 트럼프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바이든이 맞대결에서 약간의 우위를 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국경 보안, 인플레이션 억제, 경제 건설 등 트럼프가 더 유능하다고 인식되는 주요 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낙태 정책과 같은 특정 이슈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더 존중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주당도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화당의 13포인트 격차에 비해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긍정적인 견해보다 18포인트 더 높습니다. 공화당은 다가오는 의회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도에서 5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는 60%에 가까운 지지율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는 니키 헤일리가 테스트 대결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을 모두 앞지르며 더 강력한 총선 후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조사는 트럼프의 이전 선거 성공을 고려할 때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서는 것이 이 현 대통령에게 상당한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조사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제3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선거 지형을 복잡하게 만들며 양대 정당 후보에게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잠재적 무소속 후보인 케네디는 바이든보다 트럼프의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다른 후보들은 바이든보다 더 많은 유권자를 가져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